그러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프리마켓에서도 급락세가 좀 나왔고요. 지금 보면 한 13% 넘게 밀리면서 62만 8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.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규모 유증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. 근데 아무리 투자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수주 잔고가 충분히 있는데 꼭 이제 주주 배정으로 유증을 선택했어야 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. 근데 안 그래도 많이 올랐다고 걱정 많이 하는 구간에서 네. 지금 이런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악재가 좀 겹치지 않았나 싶거든요. 대응 전략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? 네, 일단 투자자분들, 특히나 보유자분들은 뭐 소위 말하는 뭐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좀 그렇죠.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3조 6천억 원 규모의 이제 대규모 유중입니다. 이 부분은 제3자 배정 방식이 아니라 주주 배정, 주주들을 좀 대상으로 해서 실권주를 좀 일반 공모로 유상증자하겠다라는 뜻이고요. 대체적으로 지금 확인된 이 자금 사용 목적이 한 1조 2천억 정도가 시설 자금, 나머지 2조 4천억 원 정도가 타법인 주식 취득 자금으로 좀 사용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어제 뭐 제가 확인된 증권신고서에 대한 세부 데이터를 좀 보니까 이게 자금의 집행 계획들이 2025년도에서는 뭐 짧게는 2027년도까지 길게는 2029, 2030년까지 장기 계획을 좀 수립해야 한 그런 자금 조달의 어떤 성격이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2029년도, 2030년도까지 쓸 자금을 왜 지금 시점에 해야만 그렇죠. 했었느냐라는 어떤 반문이 좀 강하게 어떤 이 신뢰성의 어떤 훼손으로 좀 이어졌던 그런 부분이었고, 다만 저는 이 일반 공모 유상증자가 단기적인 주가 가치의 희석 요인이 좀 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악재로 좀 인식하는 것은 맞는데, 이게 저가 발행이 되면은 상대적으로 발행된 주식의 총수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의 환금성 부분에서는 특히나 더 제약적인 요건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,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거의 뭐 고가 부근에서 유상증자를 좀 발표를 했죠. 이 부분은 그나마 저는 좀 다행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게, 저가 발행보다는 주식 수의 어떤 발행 요건들이 그렇게 좀 큰 부분은 좀 아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일반 공모 유상증자 관점에서는 높은 가격대에서에 대한 유증은 그래도 그나마 좀 저는 안도할 수 있다. 그러니까 중장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주식의 어떤 발행 요건들이 저가 발행보다는 그나마 좀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, 다만 중장기 수주 성과라든가 성장성에 관련된 이견 부분들에 대한 어떤 리스크 요인들은 전 제한적이다라고 봅니다. 다만 이제 단기적인 센티멘탈이 좀 훼손될 수 있는 우려감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하루 정도에 대한 가격 조정을 좀 충분히 좀 거치고 난 이후에 뭐 수주 성과라든가 유상증자일 뭐 전후로 네. 회사가 좀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의 역량들이 좀 더 좀 적극적인 또는 이 전략들이 좀 더 극대화되는 그런 부분들이라면 오히려 좀 오늘의 어떤 이 하락 요인들, 다만 저는 뭐 지금 현재 좀 진입 구간보다는 네네. 신규적인 관점은 조금 더 주시를 좀 해보자라고 좀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. 지금은 좀 보유자께서는 현재 구간에 무리하게 좀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유상증자의 신주 발행을 그 시점에서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. 그리고 신규적 매수 관점은 어느 정도 센티멘탈들이 좀 더 완화되는 그런 구간에 다시금 좀 진입 여부를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부연드리겠습니다. 그렇군요. 신규로 고민하셨던 분들한테는 일단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주셨고, 보유자분들은 추격 매수를 좀 하기보다는 일단은 신주 발행 까지는 일단은 그 날짜까지는 일단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. 차트상으로 오늘 개파락하면서 떨어졌었는데 지금 양봉으로 빨간색으로 좀 바뀌어 있긴 합니다. 그래서 어떻게 올라오게 될지는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.